유튜브에 추천주도 테마 파헤치는 남자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5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파헤치고 넘어갈 텐데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5월 28일 상승 테마부터 파헤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승 테마 가장 이제 유명한 거죠. 오늘 다들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북 경협 테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트럼프 이슈 때문에 올랐죠. 오늘 트럼프가 저번주 같은 경우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이르다, 할 생각 없다라고 말했지만 24시간 뒤인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트위터로 오보다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성사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기대감으로 상승.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번 주에 남북 경협주들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왔고, 대신에 그 반등이 엄청 세게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시멘트 레미코는 뭐 24%부터 해서 해저터널, 남북경협, 철도, 전선, DMZ 평화공원, 북한 광물 자원 개발, 가스까지 안 오른 남북경협 테마가 없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게 상한가 같은 경우 우선주를 포함해가지고 60개 넘는 상승 상한가가 나타났고, 이는 남북 경협주와 우선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상승 테마 바로 남북 경협 테마고, 트럼프 이슈로 인해 상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상승 테마 있는데, 오늘 남북 경협 테마 보느라고 아마 다들 눈치를 못 채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상승 테마 바로 저가항공사입니다.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오늘 3.49%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제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는 5%의 상승세, 그리고 7개의 기업 중에서 7개의 기업이 전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가항공사가 왜 상승했냐? 바로 국제유가가 4%를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국제유가 차트고 오늘 4%를 상승했고, 이는 2017년 6월 21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던 유가가 오늘 4% 하락 마감하는 데 있어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혜보는 이제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 많이 수혜를 보고 있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멈춰있던 유전 생산을 다시 생산한다는 말에 의해서 이제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해벽정 탈퇴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했고, 그로 인해서 저가항공사가 상승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항공사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 그러면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수혜를 보는 테마가 있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수혜를 보는 테마가 있는데, 이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수혜보는 테마 바로 대표적인 항공주 있고, 또 여행주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있고, 그 밖에 전산이나 제조, 서비스, 운송도 같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수혜를 보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은 수혜보는 테마, 다들 아시겠죠? 정유 대표적으로 있고, 그리고 대체에너지가 있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태양도 있겠고, 풍력, 그리고 원자력도 있겠죠. 이렇게 대체에너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은 같이 상승할 거고, 그 밖에 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은 수혜보는 테마 항공, 여행, 해운,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정유, 대체에너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은 이제 같이 수혜를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래서 저가항공사 3.49% 상승세를 보여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상승 테마 바로 증권 테마입니다. 증권 테마는 이제 실적으로 올라갔는데 21개의 기업 중에서 20개의 기업이 상승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보합권으로 마무리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 테마 실적. 네, 증권사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007년 이후로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 오늘 21개의 기업 중에서 20개 상승했고 등락률은 거의 3% 가까이 상승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테마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하락 테마도 알아보고 갈 텐데, 오늘 하락 테마 뭐가 있었습니까? 네, 제약주가 오르면 하락하는 테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한 테마도 있지만 하락한 테마도 있었다. 바로 조선 테마와 제약 바이오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크게 하락한 테마, 네, 바로 보이죠? 조선 테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조선도 하락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북경협주의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하락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테마 같은 경우는 오늘 3.41%의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5개 기업 중에서 5개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오늘 유전자 치료제, 보톡스, 줄기세포, 바이러시밀러 등 제약바이오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종 차트로 넘어가서 제약 테마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 제약 테마 같은 경우 지금 지지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남북경협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많이 남지 않았죠. 오늘을 제외하면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남북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테고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주가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업종별 투자자를 보고 넘어가면은, 업종별 투자자에서 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등 이제 연기금과 국가, 기타 법인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면은 이제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국가, 기타 법인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다시 주도주로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락한 상승 테마, 하락 테마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이렇게 상승 테마 오늘 남북경협 테마, 저가항공 테마, 그리고 증권 테마, 오늘 하락 테마는 조선 테마와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협주에 수급이 쏠렸죠. 수급이 쏠리면서 제약바이오는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상승테마, 하락테마 여기까지고, 5월 28일 테마 파헤치는 남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